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피지기 사주학당의 채널지기이고요. 답심리역 근처에서 청평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전명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1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용신의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형태의 사주를 받고 태어납니다. 이 타고난 것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내려주신 복주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크게 5가지의 복이 있지요.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의 5파트의 복이 있는데 그 조합들이 내 사주에 얼만큼 있고 없는지 또 그것들의 작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기본 틀이 나에게 주어진 기본 복입니다. 자기의 복주머니를 잘 들여다보고 분수를 알고 가는 것이 이 공부를 하는 유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복을 알고 그에 알맞게 개발할 것들, 살릴 것들, 추구할 것들, 줄일 것들, 조심해야 할 것들 등을 알고 간다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고 또 무리한 욕심에 괴로워하는 일은 덜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주가 용신과 희신운으로 좋을 때는 좋게 작용을 하면서 그 타고난 복들을 누리고 취할 수가 있고요. 기신과 구신운으로 안 좋을 때는 안 좋게 작용을 하니까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용신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운을 잘 타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주머니에 있는 이 5분야를 모두 좋게 타고나면 정말 좋겠죠. 가지의 복을 잠깐 살펴보면 비견과 겁재 분야에서 이것이 형제, 친구, 동료, 대인관계, 자존심, 독립심, 리더십 등으로 갈등과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난하면 좋겠고 좋은 관계이면 더욱 좋겠죠. 두 번째로 식상의 분야. 먹을 것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탐구력 아이디어가 좋고 활동력과 일이 많고 또 여자는 자식복이 좋고 남자는 장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막히면 꼬이면 흉하겠지만 무난하면 좋겠고 잘 풀리면 더욱 좋겠죠. 세 번째로는 재성의 분야. 재물이 많고 부친 덕을 보고 남자는 여자 복이 있고 여자는 시어머니 복이 많으면 좋겠죠. 네 번째로 관성의 분야. 직업이 튼튼하고 또 신체가 건강하고 남자는 자식이 여자는 남편이 잘 나가고 잘 되면 좋겠죠. 5번째는 인성의 분야. 문서운이 좋아서 학문으로 출세하고 부동산도 좋고 모친 덕을 보면 좋겠죠. 이 5가지를 고르게 다 가진 좋은 사주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간을 제외한 자리가 7개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3분야, 평균적으로 2-3분야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느 한 가지가 집중해서 많으면 다른 쪽이 극을 받아서 찌그러지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는 재물 운을 집중해서 좋다 안 좋다를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물론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물이 너무 많다 보면 기본적으로 제극 인의 현상이 오니까 인성에 대한 것들은 양보를 해야 되고요. 또 식상의 기운을 많이 써줘서 재성이 크게 살아날 경우에는 식상에 대한 것은 또 양보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재물 운이 중요하지만 자기 사주에 있는 다른 복들도 감사히 생각하고 귀하게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충분히 확대해서 복을 취하고요. 운이 안 좋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무리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억부용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억부용신의 기본은 많은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고르게 균형을 맞춰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사주에 있는 복들이 모두 편안해지고 불편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몇 가지의 방법들로도 용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용신을 알게 되면 그 용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소중히 하고 많이 개발을 하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용희신에 해당하는 오행을 실생활에 많이 끌어다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더 좋고요. 오행에 관한 것은 영상 앞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신의 분류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억부용신법, 종화용신법, 조후용신법, 병약용신법, 통관용신법 등이 있습니다. 억부용신법이 70% 안팎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병약용신이나 통관용신은 거의 억부용신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신의 분류 중에 먼저 억부용신법을 보겠습니다. 누를 억자와 도울 부자를 씁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형태로서 일간의 강약을 살펴야 되고요. 일간이 강하면 관성이나 재성, 식상 중에서 용신을 정해서 왕한 기운을 억제하거나 설계하고요.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나 비겁으로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이 기해년, 정묘월, 을축일, 기묘시입니다.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등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월시지에 득지를 했고요. 웬만큼 세를 얻어서 신강합니다. 을목은 음간이니까 극보다는 설계하는 게 낫죠. 그래서 화로 용신을 삼아서 월간에 정화로 용신을 삼고 토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토운에서 좋겠습니다. 다음은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이 병진년, 경자월, 병인일, 무술시입니다.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신령했습니다. 일지시지에만 득지를 했고요. 또 세를 얻지 못해서 신약합니다. 연간의 병화는 뿌리가 없으니까 일지의 인목으로 용신을 삼습니다. 그래서 인성인 목과 비겁인 화가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화용신법을 보겠습니다. 종화용신법에는 종격과 화격이 있는데요. 화격은 다음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종격인 종사주를 보겠습니다. 억부용신에서는 강한 것과 약한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는데 너무 자가 들어가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이렇게 하면 억부로 다스리지 못하고 너무 강한 오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싸움이 벌어졌을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요. 초딩끼리의 싸움이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초딩과 고딩의 싸움이라면 이 초딩이 감히 고딩을 해볼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싸우느니 얼른 항복을 하고 고딩의 말을 듣고 그의 기세를 따르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이렇게 너무 약한 일간은 자기를 버리고 강한 세력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조출종자를 써서 종사주라고 합니다. 음간은 종을 잘 하지만 양간은 조금이라도 뿌리가 있으면 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사주에서는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을 따로 구별하기보다는 길한 오행, 흉한 오행으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종사주는 운이 좋을 때는 크게 발복을 합니다. 종사주의 종류에는 크게 종왕격, 종간격, 종악격, 종재격, 종살격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종왕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왕격은 일주가 대부분이 비겁으로 이루어져서 강한 비겁운을 따릅니다. 용신은 비견이고요. 인수와 비겁운에서 좋습니다. 자, 이 사주 정미년, 병오월, 병오일, 갑오시를 보면요. 병화일주가 5월에 출생해서 화국이 충만합니다. 연지의 미토는 4, 5미의 화국으로 변하죠. 그래서 전체가 화의 종을 하게 됩니다. 인성과 비겁이 좋고요. 인성인 목운과 비겁인 화운이 좋습니다. 다음은 종간격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인성으로 이루어져서 인성을 따르는 사주입니다. 인성과 비겁이 좋습니다. 이 사주 개미년, 을묘월, 병진일, 경인시입니다. 병화일간이 묘월에 등령을 했죠. 그리고 지지가 목국을 이루어서 목국이 아주 강합니다. 시간에 있는 경금을 일지 진토가 생을 할 것 같지만 이 진토는 인묘진 목국으로 방합을 해버리니까 생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뿌리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종간격을 이루게 됩니다. 인성인 목과 비겁인 화운이 좋습니다.
다음은 종아격을 보겠습니다. 일주가 이제 뿌리가 전혀 없고요. 대부분이 식상으로 이루어져서 일간은 약한 자신을 버리고 왕한 식상의 기운을 따릅니다. 사주 하나 보면요. 계유년, 경신월, 기유일, 계유시입니다. 기토 일주가 신월에 출생을 해서 온통 설계하는 식상과 재성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을 버리고 식상에 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상인 금운과 재성인 수운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재격입니다. 일주가 전혀 뿌리가 없고 사주의 대부분이 재성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일주는 약한 자신을 버리고 재성을 따르게 됩니다. 재성이 용신이고 식상과 재성운에서 좋습니다. 자, 사주 보겠습니다. 신해년, 경자월, 무자일, 개해시입니다. 무토가 자월에 출생을 했고 지지가 온통 수국입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자신을 버리고 재를 따릅니다. 종재격을 이루었습니다. 식상인 금운과 재성인 수운이 좋습니다. 다음은 종살격입니다. 일주가 뿌리가 전혀 없고 관살이 많아서 관살에 종하는 사주입니다. 용신은 관성이고요. 재성과 관성운이 좋습니다. 자, 사주 보겠습니다. 정묘년, 병오월, 경오일, 병술시입니다. 경금일주가 5월에 태어났습니다. 신령했죠. 그리고 사주 전체가 관성인 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연지의 묘목은 목생화를 하고요. 그 시지의 술토는 일지와 오술 합을 하면서 모두가 다 화세를 키웁니다. 그래서 화인 관성에 종하게 됩니다. 화운과 재성인 목운이 좋습니다. 다음은 조후용신법을 보겠습니다. 목화일주가 여름 출생이거나 금수일주가 겨울 출생이면 이 기후라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발복하는 데 제한을 좀 받게 됩니다. 사주에 화가 많아서 덥고 건조하면 물과 그늘을 찾게 되죠. 이럴 때는 금을 동반한 수나 축축한 토로 화기를 조절하고요. 금수로 치우쳐서 습하고 차가우면 목화로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기후와 온도를 맞추어 주는 것이 조후용신법입니다. 천간지지의 성질을 잠깐 보면요. 갑, 을, 병, 정, 무는 온난한 성질로 보고요. 기, 경, 신, 임, 계는 한랭한 것으로 봅니다. 인, 묘, 사, 오, 미, 술 이것은 조열하고요. 해, 자, 축, 진, 신, 유는 차갑고 습합니다. 천간에 갑, 을, 병, 정, 무와 지지에 인, 묘, 사, 오, 미, 술이 많으면 조열한 것에 가깝고요. 천간에 기, 경, 신, 임, 계와 지지에 해, 자, 축, 인, 신, 유가 많으면 춥고 습하다고 봅니다. 한습한 것이 병이 될 때에는 병화가 가장 좋고요. 조열한 것이 병이 될 때에는 개수가 가장 좋습니다. 화가 강할 때에는 수로 화를 수국화하면서 제압을 하면 되지만 화가 너무 강할 때는 제압하려다가 오히려 수가 증발하는 재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축축한 토, 기토나 진토, 축토의 이 습한 토로 화의 기운을 진정을 시키거나 금을 동반한 수로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가 너무 강할 때는 오히려 화가 꺼지는 재앙이 되니까 이럴 때는 목을 동반한 화나 조열한 토, 즉 무토나 미토, 술토로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주 하나 보겠습니다. 임자년, 임자월, 경인일, 병자시입니다. 경금일간이 자월에 출생을 했는데 금수가 너무 많고 한랭하고 너무 춥죠. 이럴 때는 조후가 이제 급선무가 됩니다. 다행히도 이 시상의 병화가 일지 인목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꽁꽁 얼어 있는 경금을 녹여주니까
시상의 병화가 조후용신이 됩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금, 수만 제외한 목, 화, 토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약용신법을 보겠습니다. 사주에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없는 이만 못한 것은 병이 됩니다. 이 병을 제압을 해서 제거하는 것을 약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병약용신법이라고 합니다. 사주 보겠습니다. 김인년, 무진월, 갑진일, 갑인시입니다. 갑일간이 진월에 출생을 하고 연주, 김이, 일지, 진토까지 해서 재가 많아서 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주의 비견 갑목이 이 병이 되는 왕한 토들을 목극토 하면서 극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시상의 갑목이 약신인 용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관용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주 내의 오행들이 비슷한 세력을 형성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에 이 막힌 오행들을 소통시켜주는 오행이 용신이 됩니다. 금과 목이 서로 대립할 때에는 수로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통관을 시키고요. 수와 화가 서로 대립할 때에는 목이 와서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을 시키고요. 목과 토가 대립하고 있을 때에는 화가 와서 목생화, 화생토로 통관시키고요. 화와 금이 대립할 경우는 토가 와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통관을 시킵니다. 이렇게 서로 상생관계를 이루게 해서 소통을 시켜주는 것이 통관용신입니다. 그러면 사주 하나 보겠습니다. 계해년, 경신월, 병진일, 갑오시입니다. 병화일간이 신월에 출생을 했습니다. 월주 경신, 연주 계해가 있어서 화일간이 금수에 꽉 막혀 있는 형국입니다. 다행히 시지의 오화가 병화를 도와서 이 왕한 재성을 극해주고 시간의 갑목이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 천간의 기운을 설기시켜줘서 목생화로 병화일간을 도와주니까 시상의 갑목이 통관용신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신이 잘 보이는 사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주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 역학은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고 또 예외적인 경우도 많아서요. 딱히 이거다고 정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용신이 긴가민가 할 때에는 살아온 과거들을 대입을 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공부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